요즘 멀쩡했던 도로가 갑자기 균열이 생기는가 하면 내려앉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량도 삼켜버리는 대형 구멍.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는 싱크홀이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싱크홀 문제.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싱크홀들을 지금 예방을 못한다. 땜질하고 그냥 노후관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전 부지가 침하를 하거나 또 언제 싱크홀이 발생할지 모르는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싱크홀을 막기 위한 총력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5년간 한 9천 개가 넘는 이런 이제 빈 공간을 찾아서 싱크홀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은 물론 탐지 장비의 진화까지. 이걸 통해서 규모가 얼마나 큰지, 형상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발 아래 도살인 공포, 싱크홀에 대항하는 우리의 준비 상황을 전격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도 공사 현장 부근 아스팔트 지반이 붕괴되면서 근무 중이던 남성 한 명이 3m 지하로 추락했는데요. 갑작스러운 땅 꺼짐, 싱크홀이 발생한 겁니다. 사람이 먼저 사람 건져야 될 거 아니야. 구조대 도착과 동시에 진행된 인명 구조 작업. 사고 현장 영상엔 당시의 긴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1시간 반에 걸친 구조 작업 후 남성은 지상으로 인양됐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여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사고가 있었던 곳에선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회사 밀집 지역인 만큼 현장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어땠을까요? 당시에 사람들 많이 그때는 주말이라서 다행이었죠. 아 주말이었어요? 예, 주말에서 평일날 같았으면 많이 다니니까 많이 다쳤겠죠. 아무래도 유도인구가 있으니까. 전문가는 이번 사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이게 복공판이라고 판이라는 토목지질공학 박사인 이수건 교수는 가장 먼저 사고 지역에 매립되어 있는 노후 관로를 언급했습니다. 얘는 원래 있던 땅이고요. 이걸 나중에 아니 대문은 여기 관로가 지나갔잖아요. 그 관로가 쉬어가지고 거기 물이 새가지고 동공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그거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물이 새어나오니까 새어나가지고 모래들이니까 모래들을 끌고 내려갔죠. 이렇게 땅으로 내려가니까 당연히 여기 공간이 생길 수밖에요. 그 점점 커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공사하면서 이렇게 침하가 되니까 여기만 떼우기만 했죠. 이렇게 해서요. 근데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상하수도관에서 지속적으로 물이 빠져나가며 빈 공간이 발생했고 결국 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땅 꺼짐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고가 갑작스러운 게 아닐 거란 의견을 내놨는데요. 사고 현장 주변 곳곳에서 침하된 집안과 이를 보수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판을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왜 철판을 해놨냐면 저로 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도 또 움푹 꺼지니까 여기도 이렇게 판을 해놓은 거예요. 어쩌면 사전에 감지할 수도 있었던 싱크홀이 아니었을까.
이 교수는 사고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싱크홀 사고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딱 공사 옆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사실은 토목공사의 부실이에요. 예. 그거는 이 지역의 취약한 지질에 맞는 지질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요. 거기에 맞는 궁합에 맞는 보강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천재지변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당연하게 인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은 상하수도관 누수에 있습니다. 싱크홀 사고가 보도될 때마다 매번 노후 상하수도 관로를 언급하는 것도 그 이유일 겁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발생한 사고를 면밀히 살펴보면 싱크홀 주변엔 항상 대형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빈번해진 굴착 공사 때문에 싱크홀 발생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하차도라든가 그다음에 뭐 건물 지하실 이런 굴착들이 옛날에는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깊은 굴착도 많지 않았고 더구나 터널 이런 것도 지금 도심에서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물이 빠질 수 있는 공사가 엄청나게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싱크홀이 많이 발생한 거고. 이에 정부도 지난 2016년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집안 침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로 안전점검 책임을 수행하도록 법제화한 겁니다. 그러나 2018년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싱크홀은 전국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4년 이후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2014년 69건에서 2018년 338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말로 좀 과다 투자를 할 정도의 그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 부지가 침하를 하거나 또 언제 싱크홀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가 상당히 탐사도 하고 해서 조사도 철저히 해야 되고 대비도 신속하게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 그렇다면 싱크홀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싱크홀의 원인을 파악하고 전조 증상을 알아보기 위한 특별한 모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상하수도관 누수, 지하철이나 토목공사와 같은 지하 공사까지 싱크홀이 발생하는 환경과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사전 징후들을 구체화한 겁니다. 주로 크게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일반 지면으로 저기 가정을 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자연적 빗물이 침투가 돼가지고 그 빗물 침투에 의해서 이제 그 뭐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 세립자를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공동이 점점 형성화되는 그런 거를 모식화한 겁니다. 터널이 있다는 가정하에 터널이 있으면은 터널로다가 물이 자꾸만 스며들거든요. 지하수가 자꾸만 스며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터널로 들어온 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립자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세립자가 있었던 그곳에 공동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상수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매설돼 있고 그 상수관로가 노후가 되면은 압력을 못 견디면은 그 부분이 누수가 되니까 아무래도 그게 이제 싱크홀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나라는 지형이 좀 자연 발생은 거의 없고 주로 발생하는 것이 지하 터널이나 또는 상하수도 관로 이런 쪽이 주로 싱크홀과 연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인위적인 시설물 때문에 네. 우리나라 싱크홀. 네, 그렇습니다.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상하수도 누수도 새어나오는 물이 토사를 깎아내려 집안 침하로 이어지게 되는 것. 여기서 눈여겨볼 건 싱크홀이 생기기 전 전조 현상입니다.
특히 이제 싱크홀은 그 전조 현상이 이제 이런 인도라든가 또는 차도에 약간 물이 좀 맑은 날씨 물이 비친다든가 좀 물이 스며든 것처럼 나타나는 그렇다든가 또는 지면이 약간 꺼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싱크홀로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사실 싱크홀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사실 119에 전화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19요? 네. 지금 즉시 어떤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119에 연락을 해서 그 119에서 도착할 때까지 좀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조 현상을 알아채고 신고하는 것이 과연 싱크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지난 2018년 부산 싱크홀 사고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1980년 개통한 부산의 첫 고속화도로인 번영로. 2년 전 이곳에 갑작스런 지름 3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명피해는 물론 차량 피해조차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2018년 7월 11일 11시 35분경에 레미콘 운전자분입니다. 레미콘 운전자분이 도로 저희 번영로 서울 방향을 지나가시다가 도로 부분이 약간 포장이 약간의 치마, 그러니까 운행하시다가 차가 약간 기우뚱한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피해를 막은 건 싱크홀 전조 증상을 파악한 한 운전자의 신고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출동을 해서 상황을 보니까 어딘가에 좀 심화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어딘가에 흙이 빠지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에 저희 직원들을 바로 호출을 해서 교통 차단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교통 차단을 실시를 하고 조사를 하는 와중에 이게 도로가 점점 내려앉아서 구멍이 이렇게 생겨버린 거죠. 11시 35분에 신고 받으셔서 실제 싱크홀이 발생한 건 언제였어요, 시각이? 싱크홀이 발생한 건 12시 30분경이었습니다. 그럼 거의 1시간 예. 신고를 접수한 지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아 발생한 싱크홀은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긴급 복구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모래가 다시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먼저 설치한 후 싱크홀을 메우는데 무려 75톤의 골재를 투입했습니다. 당시 자문과 분석을 맡았던 부산대 임종철 교수도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뻔한 싱크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싱크홀이 한 3m 바이 3m, 깊이가 한 4m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싱크홀이 생겼으면 대형 참사가 났죠. 그런데 노후 상하수도관이 매립되지도 굴착 공사도 없었던 이곳에 왜 싱크홀이 발생한 걸까요? 여기는 뭐냐면 요 밑에가 전부 하상 퇴적도라 해가지고 요 수영강에서 퇴적된 모래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30년 이상 전에부터 도로가 설치되고 여기에서 계속 한 30년 동안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러면 올라갈 때는 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고 내려오면 여기가 빨리 내려가고 그럼 여기는 미처 빠지지 못한 상태에서 서서히 나오겠죠. 그러면 저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수두차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유속이 커지거든요. 그럴 때 이 밑으로 이제 모래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진 자연 발생 싱크홀이 대도시 부산에서 발생한 겁니다. 여기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교훈이 되는 게 있습니다. 상하수도나 우리가 인공적인 굴착이나 이런 데서 거의 일어났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강변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한강변이나 낙동강변이나 이런 작은 소하천이나 이런 데서도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이제는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싱크홀. 이제 그에 대한 대비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및 빈 공간을 탐사하는 작업을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GPR 촬영의 핵심이네요. 네네네. 그라운드 페네트레이트 레이더라고 해서 GPO2가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레이더인데 그걸 땅 속으로 이제 그런 이제 전파를 보내서 땅 속에 들어있는 이렇게 흙 말고 이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의 깊이 안에 어느 정도 모양으로 들어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고요. 주로 지하에 이렇게 빈 공간, 저희가 이제 공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빈 공간이 있으면 이 레이더를 가지고서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투과 레이더가 탑재된 차량은 서울시 도로를 한 차로씩 돌며 땅속 싱크홀 여부를 감지하고 있는데요. 한 번에 폭 3m의 차로를 탐사하며 작은 공동부터 큰 공동까지 잡아냅니다. GPL 영상에서 보시면 이게 측면에서 바라본 영상인데요. 이렇게 볼록한 산처럼 나타나는 이 부분이 지금 공동으로 의심되는 구간이고요. 그거를 앞쪽이나 위에 평면상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원형 모양의 형태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공동이 이제 의심이 되면 저희가 직접 이제 여기 나가서 여기 가운데다가 구멍을 뚫어서 안에를 좀 살펴보고 진짜 그 공동으로 확인되면 그라우팅제라고 해서 그 공동을 빈 공간을 이렇게 채워서 무너지지 않게끔 그런 이제 긴급적인 그 이제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지난 5년간 발견한 도로 함몰, 치마 정보, 조치 결과 등은 모두 기록해서 데이터화한 상태. 싱크홀 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판독자가 경험에 의해서만 판독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많이 좀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좀 이용을 해서 뭐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이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지표 투과 레이더 정보를 시스템화해서 싱크홀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집안 침하 예방을 위해 차량형 지표 투과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2018년부터는 도로 함몰 전산 관리 시스템을 개발, 부산시 전역에 대한 도로 함몰 지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국 최초로 도로 함몰 관리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탐사를 해서 발견된 공동이 약 한 10cm 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미리 이제 그 복구를 하고요. 그것도 발생 지점을 표기해 놓으면 향후 유지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공동 발생되는 거, 그 10cm, 20cm 그 이하도 다 모든 게 다 표기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하안전관리특별법 시행 이후부턴 지하안전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싱크홀 사전 탐사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역 같은 경우는 총 구간이 그 대상 구간이 한 5,633km 구간입니다. 요거를 단계별로 연 단계별로 6년 계획으로 탐사를 했고요. 현재 이제 약 한 1,600km 이상을 탐사를 했습니다. 하고 그 2023년까지 다 완료하게 되면은 뭐 부산시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도로 침하나 함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표 투과 레이더만으로는 싱크홀의 정확한 모양과 크기를 파악하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상황. 광산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폐광산의 내부 모양과 정확한 크기를 알아보는 데 이용하고 있는 기술을 도심의 싱크홀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데요. 지하공동 형상화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측정을 하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측정된 값들은 공동의 단면이 되는 겁니다. 단면이 되는 거고 서서히 올라오면서 또 내려가면서 단면을 측정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3차원 형상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하 공동 형상화 기술은 지하 100m까지 카메라와 레이저가 장착된 소규모 장비를 삽입, 지하에 생긴 공간의 형상을 실측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이용해 도면이 없는 지하의 내부 모습도 이렇게 가상현실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폐광산에 적용하던 기술을 어떻게 도심의 싱크홀과 접목할 생각을 한 걸까요? 14년도에 송파구에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에 서울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지하 안전 부분에 대한 그
협력을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광해관단에서 폐강 지역에서 개발한 기술이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도심지 싱크홀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어있는 지하 공간을 탐사한다는 점에서 폐광산과 유사점이 많은 싱크홀. 특히 싱크홀의 경우에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의 크기와 형상을 빠르고 정밀하게 실측하는 지하 공동 형상화 기술이 적합했던 겁니다. 해당 기술이 적용된 기계는 직경 2인치의 작은 구멍을 통해 땅속으로 들어가서 레이더, 초음파, 영상 등으로 도로 및 지하 공간의 크기와 모양을 정확히 측정해냅니다. 이게 이제 그 GPR 조사를 통해 가지고 GPR 반응이 있을 때 2인치 구멍을 뚫어가지고 지하 하부에 내려보내는 프로브가 되겠습니다. 저희 장비가 있기 전에는 어떤 확인을 위해서 굴착 작업도 해야 되고 차선도 막아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저희 장비가 있음으로써 굴착하는 시간은 약 15분 그리고 측정하는 시간은 5분이면 되기 때문에 그 차량 통제라든가 또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 되었습니다. 예. 서울시 같은 경우 시범 적용을 통해 가지고 협력 관계를 통해서 아웃풋을 좀 내는 경우가 있고요. 현재 부산시에서도 같이 그 협력 관계 통해서 이렇게 이 제품을 쓰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싱크홀.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원인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대답해 보세요. 왜 강북에는 노후관로가 일제시대부터 만들어졌는데 거기는 왜 싱크홀이 크게 안 나타나냐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그러고 볼 때는 싱크홀의 노후관로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질이 문제죠. 그 나오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요. 근본 원인은 각 대도시마다 지질에 대한 땅 속에 대한 지질도가 없다. 그걸 공부 안 해놓고요. 시험 잘 보자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근본 원인은 땅의 문제거든요. 땅을 문제예요. 거기에 맞게끔 지질 공사하고 터파이 공사하고 하면 돼요. 데이터 구축, 장비 개발보다 시급히 정비해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싱크홀 나면 도로가 소관 아니에요. 도로는 도로가지만 실제로 건축에서 하는 거는 이 건축가 소관이에요. 근데 건축하다 무너지면 이 도로가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도로는 도로가 소관들은 못 모르고 당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지자체라도 구청이라도 서로 간에 소관 부처가 다르다. 그래서 재난을 서로 예방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이런 시스템. 도로 침하가 발생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각 기관의 그 이익과 각 기관의 그 책임 때문에 서로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지하철이 다니는 구간에 뭐 상수도관이 파열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지하철이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이 원인인지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책임 소재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싱크홀이냐 아니냐를 분석하는 기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오랜 기간 동안 그걸 계속해서 전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10년 정도는 한 전문가가 제가 바라기는 퇴직할 때까지 한 전문가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는 정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그래서 더 큰 공포 싱크홀. 그러나 지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공사를 한다면 대부분의 싱크홀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다 심도 깊은 점검과 진단 그리고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하나하나 발표될 때마다 되게 짜릿한 순간이었어요. 체험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같은 걸 보고 계십니다.